10년 전 과학자들은 파블로 피카소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푸른 방 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작품을 발견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분석한 결과 캔버스를 덮은 물감 아래 뜻밖의 한 남자의 초상화가 드러났지요. 이 미지의 초상화가 담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인지, 피카소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덮은 건지 또 다른 새로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적외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비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주도 그렇습니다. 적외선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기존의 허블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 천문학자들을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발견이 있습니다. 우주 끝자락에서 연이어서 발견되고 있는 미지의 작은 붉은 반점, Little Red Dot, LRD들이죠. 제임스 웹으로 훑어본 다양한 관측 사진들을 보면 밝게 빛나는 가까운 별과 은하들 사이 까만 배경 우주 속에 꼭 이 붉은 반점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 수도 너무나 많죠. 더 당황스러운 건 이 작은 붉은 반점들은 우리 주변의 가까운 우주에선 어지간해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임스 웹으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훨씬 먼 우주를 볼 때만 이들이 발견되고 있죠. 대체 이 붉은 반점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요즘의 우주에선 왜 이들이 사라진 건지 아직 천문학자들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붉은 반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최근 천문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는 제임스 웹의 사진 속 붉은 반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당연히 애초부터 천문학자들은 이런 붉은 반점이 우주 곳곳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붉은 반점을 찾을 목적으로 관측한 것도 아니었죠. 대신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서 갓 탄생한 어린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지면서 우주를 통째로 밝게 비추었던 우주 초기의 제2온화 시기를 입증하기 위한 관측을 진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붉은 반점이 발견된 거죠. 일단 이 천체들이 유독 적외선 파장에서 붉게 보이는 것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우주 팽창으로 인한 아주 극단적인 적색 편의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사실상 빅뱅 직후 6에서 7억 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시절의 우주에 존재한 원시 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은하의 빛을 붉게 물들이는 건 단순히 우주 팽창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은하가 굉장히 많은 먼지를 머금고 있다면 은하는 더 붉게 볼 수 있죠. 먼지들은 은하에서 방출되는 빛 대부분을 흡수하고 다시 더 긴 적외선 파장에서 재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은하의 빛을 더 붉은 쪽의 스펙트럼으로 물들일 수 있죠. 먼지는 특히 은하의 정확한 스펙을 파악할 때 천문학자들을 괴롭히는 아주 귀찮은 녀석인데요. 은하가 먼지를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은하의 밝기, 빛의 양으로 추정하는 은하의 전체 질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을 통해서 제2온화 시기 우주를 관측하는 대대적인 프로젝트 이거와 프레스코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측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주 좁은 영역의 하늘을 관측했죠. 얼마나 좁은 하늘을 봤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엄지손톱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제임스 웹이 관측한 전체 면적은 이 엄지손톱의 20분의 1에 불과한 아주 비좁은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천문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까지 그들은 우주 끝자락을 손톱으로 살짝 긁었을 뿐이죠. 이 붉은 얼룩들이 놀라운 또 다른 이유는 그 크기가 너무나 작게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제임스 웹의 사진 속에서 찍힌 붉은 반점의 사이즈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들의 크기는 겨우 500광년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0광년 수준까지 훨씬 작은 것들도 보이죠. 이건 은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이즈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만 해도 그 지름은 10만 광년 스케일이죠. 그런데 이 붉은 반점들은 평범한 은하에 비해서 거의 100배, 1000배 이상 더 작은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수천만 개, 수억 개의 별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평범한 은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작고 붉은 반점 중심에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아기 버전의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살고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붉은 반점의 스펙트럼에서 확인되는 수소 원자 방출선의 아주 빠른 움직임이죠.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은 그 주변에 강한 중력으로 붙잡힌 채 빠르게 움직이는 가스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를 머금고 있는 가스 구름은 특정한 파장에서 빛을 방출하죠. 그 흔적은 은하 전체 스펙트럼 속에 얇고 뾰족한 방출선의 형태로 남습니다. 그런데 가스 구름이 중심 블랙홀의 중력에 붙잡힌 채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다면 그로 인해 방출선의 파장은 더 짧거나 더 긴 쪽으로 치우치는 도플러 효과를 겪게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파장이 양쪽 방향으로 치우치는 정도는 더 커지게 되죠. 그리고 방출선의 형태는 더 펑퍼짐한 모양으로 넓어집니다. 이러한 특징은 중심에 거대하고
난폭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성 은하들에서 보이는 아주 흔한 특징이죠. 은하 중심에서 움직이는 가스구름의 속도를 잴 수 있다면 그 중심에서 성장하고 있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의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으로 확인된 이 붉은 반점들이 정말 중심에 성장하고 있는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들이라면 무려 태양 질량의 수백만에서 수억 배까지 달하는 아주 무거운 블랙홀들이 그 속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 붉은 반점은 우주가 10억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존재한 아주 어린 원신화들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우주의 나이에 비해서 겨우 5%밖에 지나지 않은 아주 극초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초기 우주였다면 당연히 은하도 그 중심의 블랙홀도 이제가 성장을 시작한 어린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은하도 블랙홀도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가벼운 단계였겠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제임스 웹은 우주 초기에 이미 태양 질량의 수억 배까지 육중하게 성장한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유치원에 갔는데 키 2m짜리의 덩치 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더 신기한 것은 이 은하들의 중심 블랙홀과 은하 전체 질량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 은하 같은 일반적인 규모의 은하들은 그 중심부 별 질량에 비해서 그 속에 블랙홀의 질량을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은하 전체 중심부의 질량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정확하게 거의 모든 은하들은 이 비례 관계를 일정하게 따라갑니다. 은하 전체 스케일이 2배 더 무거워지면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도 2배 더 무거워지죠. 당연히 초기 우주에서 제임스 웹을 통해 발견되고 있는 이 붉은 반점들도 똑같은 비례 관계 위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붉은 반점의 은하 중심 블랙홀들은 은하 전체 덩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이들이 정말 은하라고 가정한다면 추정할 수 있는 붉은 반점 은하의 전체 질량과 비교했을 때 그 속의 블랙홀의 질량은 30에서 40%까지 차지하죠. 이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엄청난 질량 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하들을 블랙홀이란 팥 앙금이 들어간 호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은하 호빵들은 그 안에 전체 질량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앙금이 들어가 있죠. 호빵을 먹어도 팥 앙금이 들어가 있는지 아마 눈치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으로 확인되는 이 붉은 반점 호빵들은 그 속에 거의 30%, 40%까지를 차지하는 아주 큰 비중의 팥 앙금이 들어가 있죠. 우주에선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주 인심 가득한 팥 앙금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치게 달콤한 맛은 천문학자들을 체하게 만들고 있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초기 우주에선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블랙홀들의 폭풍 성장 과정이 있었을 거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문제가 있죠. 빠르게 성장하는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은하 바깥 아주 먼 거리까지 강력한 X선, 감마선 등의 고에너지 빛을 방출합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으로 확인된 폭풍 성장이 의심되는 붉은 반점 은하들을 다시 분석했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강력한 X선이 방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선 찬드라 X선망원경의 관측 결과와 대조했죠. 하지만 그 어떠한 X선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빠른 폭풍 성장을 겪고 있는 블랙홀이 살고 있을 거라기엔 너무나 조용하죠.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 붉은 반점들이 중심엔 거대한 블랙홀을 품고 있지 않은 단지 별들로만 바글바글 채워진 작은 크기의 원시 은하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폭풍 성장하는 블랙홀은 일반적인 별 하나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대한 에너지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관측으로 확인된 이 붉은 얼룩들의 전체 에너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그런데 중심에 블랙홀이 없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블랙홀보다 훨씬 에너지가 적은 별들로만 이 붉은 얼룩 은하들의 에너지 전체를 다 채우기 위해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붉은 반점의 전체 크기는 너무나 작게 추정되죠. 겨우 100에서 500광년 스케일입니다. 우리 은하 사이즈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비좁은 공간 속에 우리 은하만큼 아주 많은 수의 별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정도로 높은 밀도로 별이 모여 있다면 그냥 그대로 서로 충돌하고 반죽되면서 거대한 블랙홀이 된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붉은 반점들이 초기 우주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퀘이사의 아기 버전일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고 붉은 반점들은 아직까지 은하 천문학 분야에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은하 중심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의 성장과 탄생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은하 중심에서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 더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현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거대한 은하와 그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깔끔한 질량비의 관계를 따라가는지, 은하와 블랙홀 그 둘의 공생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겠죠. 흥미롭게도 얼핏 들었을 땐 마치 지금의 천문학자 그리고 지금의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붉은 적신호일 것만 같았던 이 붉은 반점들은 어쩌면 드디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은하의 성장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는 청신호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